안녕하세요. CPCS 김은혜 원장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무리 강하게 나를 흔들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믿는 마음이 커서 어떤 변수가 생겨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나의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그런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서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미국 심리학자 마셸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하게 되고 그 평가를 좋다 또는 좋지 않다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혐오가 생기고 자기를 경시하게 되고 또 자기 거부감까지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럼 나의 자존감 점수는 얼마나 될까? 셀프 체크 한번 해볼까요? 마셸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별 어려움 없이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섯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잘한다. 그리고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한다. 위 10가지 내용에 대해서요. 전혀 아니다는 1점,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는 2점, 그런 편이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개 항목의 점수를 더하시면 총점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30점 이상 내시는 분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존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20점에서 29점은 자존감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19점 이하는요, 자존감이 지금은 매우 낮은 상태이신 거예요. 자존감은 장사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과 소통하게 되어 있죠. 매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손님이 우리 가게를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를 하시죠. 주문을 받고 또 메뉴판을 내어드립니다. 음식을 드시고 계산을 하고 배웅까지 합니다. 매장에서 손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아주 기본적인 순간들인데요. 재미있는 건요. 고객에게 나의 원래의 감정과는 다른 감정으로 응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은 매우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객 컴플레인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 감정을 우리 사장님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감정노동 현장에서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긍정적이고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원래 나의 감정과 표현되는 감정이 달라지는 부조화의 상황에서 자존감은 낮아진다는 실제 결과가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습관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물리적, 시간적 이동을 하지 않아도 낮아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개선적 비교하기입니다. 자기 개선적 비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나를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감과 자기 칭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존감은 자기 평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존감과 자존심의 개념을 동일시하면서도 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준이 만약에 남에게 있잖아요. 그건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누군가 내게 너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너 왜 이렇게 가게 운영을 이렇게 하니? 라고 비난과 부정적인 감정을 나한테 표출할 때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 그 사람 입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같은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비난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은 비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것도 남의 비교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요. 남의 비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줄 아는 자기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본인의 장점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도 좋고 스마트폰에도 좋습니다.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많을수록 좋아요. 혹시 한 개도 못 쓰셨나요? 혹시 쓰셨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인의 칭찬을 말로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나 스스로의 장점을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관점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스스로의 나를 믿고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소한 일상에 정성을 다하기입니다. 사소한 일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입는 옷. 그 중에서도 음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어떻게 식사를 하시나요?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어드리고 사장님의 식사를 하실 때 어떤 메뉴를 드시나요? 또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상차림은 또 어떠세요? 저는 가끔 귀찮을 때는요, 라면을 끓여서 그릇에 반찬을 나눠 담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반찬 통째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에서 사소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배우 경수진 씨가 나와요. 그때 경수진 씨가 한 끼의 저녁을 먹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직접 해먹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1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청개골 약수터에 가서 받아온 물로 직접 쌀을 불려서 수제 막걸리를 만들어 먹고요. 새우, 생선, 오징어, 계랑을 직접 섞어서 어묵을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재료로 채워진 소박한 상차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을 다한 한 끼는 뿌듯해요. 저한테 주는 걸 귀중하게 주는 거잖아요. 제가 더 소중해지고 잘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자존감 베스트셀러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는요,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매일 누군가의 정성스런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면 이제는 한 끼라도 나를 위한 식사를 좀 더 정성스럽게 또 소중하게 차려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존감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요, 경험 지출 늘리기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워야 할까요? 비워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비우시고 긍정적인 감정은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욕망 충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정도는요, 욕망을 충족시킬수록 외부적 또는 상황적 조건에 비례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즉 행복해지려면 소유를 늘려야 하는데요. 문제는 소유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욕망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유가 늘더라도 눈앞에 흔들리는 홍당무를 붙잡으려고 달리는 경주마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소유하지 말고 욕망하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달에 소유 지출과 경험 지출 가계부호를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산 게 많은지 아니면 경험한 게 많은지 말이죠. 소유 지출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인한 행복은 비교에 강하지만 소유로 얻은 행복은 비교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평의 아파트에 살고 월 매출이 얼마고 자동차가 몇 cc를 타는지에 대한 숫자의 삶이 아니라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경험 가치를 늘리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란 현재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의 말을 통해서 경험 지출을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모르 파티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로 더 유명하죠. 이 말은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조건과 상황이 같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8단어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이 있는 사람은 풀빵을 구워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100억을 벌어도 불행할 수 있다고 말이죠.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사장님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CPCS 평생교육원 김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